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아주 조그만 로봇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저절로 움직이면서 아픈 부위를 찾아내서 또 치료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아마 공상 과학 영화에서 한 번쯤 보신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되고 있답니다. 정말 작은 로봇이 인체에 들어가서 질환을 찾고 치료도 하는 바로 그런 걸 마이크로 의료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를 앞장서 이끌고 계신 선구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의 박종호 원장님 함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과학 영화에 나오던 그런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릴 적 그 만화 영화에서는요. 예. 로봇에 사람까지 타요. 예. 그걸 이제 초소형으로 축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인체에 집어넣어요. 예, 이너스페이스. 그러면 예. 사람이 로봇 그 타고서 직접 조종해가지고 예. 뭐 심지어는 뭐 백혈구랑 싸우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까? 예, 실은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2010년에 세계 최초로 혈관 로봇을 발표할 때 예. 그 이너스페이스하고 제 혈관 로봇의 유사성까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너스페이스라는 게 그 과학 만화 영화의 제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상당히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예. 마이크로 의료 로봇이라는 마이크로라는 거는 단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작다는 겁니까? 예, 마이크로라는 것은 이제 100만 분의 1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이제 1미터에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의료 로봇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100만 분의 1이라는 마이크로와 의료 로봇을 하나의 합해진 개념이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체 속을 돌아다니면서 진단, 치료 또는 약물 전달하는 그런 초소형 의료기기를 뜻합니다. 아직 사람이 직접 타고 그걸 축소하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뭐 아직은.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오늘 직접 개발하신 몇 가지 의료 로봇을 가져오셨는데 예. 우선 첫 번째 것부터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것은 기존의 대장 내시경을 대체한다는 대장 내시경 로봇입니다. 이거는 뭐 마이크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라는 의미는 보통 말하는 큰 로봇보다는 적다는 상대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나노 로봇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적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을 해야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제 대장 내시경이기 때문에 대장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근데 이거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예. 기존의 대장 내시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장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큰데요. 예. 저도 이제 그걸 느껴보려고 하면 대장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 참 대장 내시경을 수면 안 하고도 가능해요? 간호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구개발 책임자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느껴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엄청 고통스럽다던데. 엄청은 아닌데 매우 불쾌하고요. 그러니까 묵직한 통증하고 거북스럽습니다. 예. 그게 이유가 매우 원시적인데요. 뭐예요? 대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넣어버리면 이것을 펴버립니다. 강제로 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아픈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 대장 내시경 로봇은 구부러진 대로 그냥 따라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죠. 이거는 그러면 약간의 성능 개선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벌레가 움직이는 동작을 모방했다 해서 생체 모방 기술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 쓰이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2005년에 이태리 스타트업인 엔도틱스의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그때 제가 기술 이전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그 엔도틱스에서 저희 기술을 받아가서 실제 제품으로 만든 거고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제품 판매 중에 있죠. 그러면 전 세계 병원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도 있겠군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1년 9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 개발했다 발표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세브란스 의료진과 같이 독일 튜빙겐의 이제 전문 특수 병원에서 인체 사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래서 예. 전체 대장을 100% 다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죠. 통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좀 이렇게 손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겠군요. 없죠. 예. 실은 이게 보면은 간단한 같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예. 돼지 실험을 몇 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2주에 한 번씩 실험하고 수정하고 예. 실험하고 수정하고 그게 이제 몇 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대장 내시경만 아니라 캡슐 내시경도 그렇고 혈관로부터 전부 다 동물 실험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그렇군요. 지난한 일들이죠. 상용화하려면은 당연히 동물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체 테스트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하죠. 예. 이 대장 내시경 보통 하면은 그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작은 용종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떼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기능 다 있는 거죠. 그럼요.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캡슐 내시경입니다. 캡슐 내시경은 이 내시경은 인체 소화기관의 시술의 표준 시술인데요. 예.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찍거든요. 예. 이것을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알약처럼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큰 이제 비타민 알약인데요. 물과 같이 그냥 먹으면 그로 끝납니다. 이걸 먹으면 예. 위장으로 들어가겠죠. 식도와 위와 대장은 이미 기존의 내시경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소장은 사람의 소장 길이가 7m가 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품으로 내시경에 나와 있으나 끔찍하죠. 소장 내시경이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뭐 이론적으로 엔테로스코프가 있습니다만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실은 지난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캡슐이 딱 맞습니다. 그거는 소장을 확실히 찍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은 무엇보다도 소장 위주로 한다고 이건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세대 캡슐 내시경입니다. 그럼 그거는 음식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변으로 배출되듯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예, 배변되면서 이제 저절로 이제 배출이 되죠. 그럼 그게 그 몸속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8시간에서 반나절 그렇죠. 정도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배출이 되죠. 그런데 인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의사가 직접 다 바로바로 실시간 확인이 돼요? 전송 기능이 있는 겁니까? 전송 기능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1세대 캡슐 내시경은 스스로 운동 기능이 없으니까 천천히 내려가고 어쩔 때는 쭉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원하는 부위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찍힌 부분을 나중에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진단의 실시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2세대부터는 운동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2세대가 나온 건데요. 2세대는 자체 운동 기능이 있습니다.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를 만들면은 의사는 조이스틱으로 만두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진단의 실시간성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가 찍어서 보내는 화면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 쪽으로 돌려가지고 더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찍을 수는 있습니다. 제한적인데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나 2세대나 진단의 실시간성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영상 진단 찍는다는 것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내시경이라는 게 하다가 의사분이 보다가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보통 내시경을 뜯어내거든요. 역시 떼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생검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세대나 2세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3세대 캡슐 내시경을 이제 저희가 또 개발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3세대 겁니까, 그러면? 요것은 1세대, 2세대 요건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이제 3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러 모듈인데요. 이게 생검 모듈이라 해서 이렇게 속에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은 이 속에 구동장치를 넣는 게 아니라 캡슐을 움직이는 그 구동장치 구동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래서 이게 생검 모듈이 되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위를 직접 떼내는 칼날을 의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3세대 캡슐 내시경. 근데 이 3세대 캡슐 내시경은 의미가 큽니다. 기존의 1세대, 2세대는 어쨌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또 넣어야죠. 다시 4시간을 떠서 또 뜯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3세대 캡슐 한 번에 내시경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미가 크고요. 우선은 생검형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생검형이 있고 이제 약물 전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투형이라 하는데요. 타투형은 이제 의사분이 보다가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어 거기에 이제 표식을 해놓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제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1세대는 이미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고 병원에 쓰고 있고요. 세계적 한 7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FDA도 이제 2012년에 받았고요. 승인을 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개발한 캡슐 내시경을 또 한번 시술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스스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세대 캡슐 내시경은 움직이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내 기업의 기술 지정됐고 동물 실험 몇 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는 이제 인체 상용화까지는 조금 남았고.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3세대 거는? 3세대 것은 작년인가 저희가 이제 이것도 세계 최초, 물론 너무 세계 최초 같았으면 그러나 어쨌든 세계 최초 개념으로서 저희가 이건 개발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생검형, 그다음 약물 투여형, 그렇죠. 뭐 타투형.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세 개 그냥 한꺼번에 삼키면 의사 선생님이 조정해서 딱 보고 필요하면 잘라와라. 거기다 약물 넣어라. 여기는 표시해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 교수님 말씀 매우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된? 다 넣어서 인체 내에서 조정을 하면은 타카타카 갈아 끼게. 이야, 캡슐 하나에 이걸 다 집어넣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생검도 있고 약물 전달도 있고 타투형이 있으면 여기에 또 이제 에너지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터리 모듈이 이제 절반 정도 있으면 그것을 이제 갈아 끼는 개념입니다. 그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캡슐형은 뭐 대장 내시경에 비해서는 많이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직경 한 11mm 정도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 마이크로라고 하긴 뭐한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게 진짜 작네요. 그게 뭐죠? 이것도 뭐 중간 정도입니다. 이거 이제 2010년에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 개발했다는 혈관 치료형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혈관 치료? 진짜 잘 안 보이네요. 직경, 그래도 이건 보임표입니다. 직경 1mm의 길이가 10mm인데요. 이 혈관 치료 마이크로 로봇은 이것도 상당히 재밌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 기술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실은 이 혈관 마이크로 로봇은 이제 이것도 원리는 심플합니다. 원리는 자세기의 철을 끌어당기는데 이제 혈관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장치도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그 장치를 어떻게 적게하는가 또 이게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혈관 로봇은 그 폭포수 같은 그런 데에서 위치를 유지해 주는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혈전을 뚫는 기술도 있고. 혈전을 뚫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혈전을 뚫는 것도 이제 다양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혈전은 이 기술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뚫는 시험도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가장 핵심은 요새 현대병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그 급성 심근경색 또는 이제 만성 완전 폐색이라 했는데 이것은 혈전이 아니고요. 그냥 목 같은 혈전이 아니고 완전히 석회화돼서 콘크리트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의 막아버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뚫는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약간 힘이 좀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이크로브 제어랄지 그런 뚫는 거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했으나 이제 그런 좀 더 세게 하는 거 그런 쪽은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로봇이 혈관 속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기 좀 막혔으면 요건 혈전을 제거해라. 그러면 그걸 막 두들겨서 제거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더 개발하고 계신 것은 그보다 더 센 것도 두들겨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라는 것은 단순히 연구가 아니라 인체에 쓰고 제품을 쓰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게 의료기기로서 인증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인증받을 때 어려운 점은 의사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조정하는 것은 의료기기 인증 받기는 쉬운데요. 의사의 판단을 배제하고 로봇이 여기에 바로 AI가 들어가거든요. 인공지능. 왜냐하면 AI하고 로봇 지능하고는 동일 개념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AI로 하게 되면 이제 의료기기에서 인증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혹시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로봇 조정할 때도 의사가 조정하는 그것 보고 원격 지혈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원격 지혈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자율지혈 기술도 저희들이 일부는 또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또 이제 예기치보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 인증 차원에서는 그것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의사가 조정을 해야 사실은 그 의료기관이 상용화하도록 정부가 승인하기가 쉬운 쉽죠. 거고. 왜냐하면 의사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로봇이 혼자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정말 인공지능인데 예. 그거는 인증받기가 쉽지 않군요. 예. 그리고 인증을 떠나서 AI는 사고는 생각 못할 때 생긴 게 그렇죠. 사고지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나죠. 네. 근데 전혀 예기치 못한 데가 나오는 게 사고입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예, 요새 신문에 이제 그런 자율주행차 예, 문제점 예. 바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봇 기술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 로봇이 혼자 다 판단해서 이거 혈전이니까 뚫어야 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혹시나 예. 혈관 뚫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예.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 여기에 조금 말 좀 드리면요. 실은 재미있는 로봇 사고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MIT, 그다음 러시아 대학병원에서 그런 통계조사를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요. 로봇 사고가 시스템 에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중에 전원이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파크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처구니없게 로봇 팔이 일부분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로봇 오동작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예. 또 의료진 잘못해서 그런 그 조정 실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는데 실은 실수를 사고를 넘어서서 사망도 네. 한 그때 2007년 13년 7년간에 한 100건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지난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좀 나은 기술로 네. 안전성 높이는 상황을 대체. 어쨌든 의료인의 의료 사고 했듯이 로봇 사고도 있으면 다만 이게 이제 공격에 좀 그래서 쉽게 안 나오고 있죠. 근데 그래서 진짜 그렇죠. 중요한 점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 원장님은 로봇공학자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연구는 반드시 의사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의사들하고 로봇공학자들하고 서로 의견 충돌도 많이 생기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마이크로 의료 로봇 참여한지가 이제 22년째입니다. 예. 근데 지난 22년간 의료진하고 꾸준한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야죠. 저는 일은요, 자문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은 실제로 돈 투입해서 직접 하는 협업을 선호합니다. 네. 근데 의료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실은요, 의료진과 공학자 간의 협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는 환경이 틀리고 그렇죠. 관점이 틀리고 용어조차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체를 다루기 때문에 의사분들의 그런 보수적인 관점도 배워야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의견이 틀리더라도 저희들은 공학자들은 겸손히 듣기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키포인트가 의료 로봇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의사가 쓰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로봇공학자는 막 연구해서 개발하고 싶지만 예, 의사가 이건 쓰면 안 돼요라면 못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의사가 쓰기 좋은 거, 의사가 쓰기 편한 거, 의사가 쓰기에 믿을 만한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인 협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방금 이 몇 가지 설명하시는 가운데에도 예. 세계 최초란 말을 몇 번 쓰셨거든요. 예, 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실입니다. 세계 최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로봇이 이제 세계 최초였고 캡슐 내시경은 시작을 했는데요. 예. 1999년도에 이제 대형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2001년에 먼저 나와버린 겁니다. 오. 그때 제가 고민했죠. 이거 접어야 하나? 그러나 기존 나온 것보다 더 좋은 거 만들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했고, 그래서 이제 캡슐 내시경 세계 두 번째라고 됐고요. 예. 그 다음에 혈관 치료 마이크로부터 세계 최초고, 그 다음 면역세포 마이크로부터 세계 최초고, 줄기세포 마이크로부터 세계 최초고, 그렇습니다. 면역세포, 줄기세포? 예.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면역세포, 줄기세포를 로봇에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캡슐 내시경은 기계 전자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인체는 기계 전자 방식이 아닙니다.
더 적어지면은 세포가 훨씬 좀 더 생적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면역세포는 인체 안에 들어오는 외부의 세균들을 박멸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의 좋은 기능을 그 로봇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다음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줄기세포도 여러 가지 필요한 세포로 분화가 되고 많이 그런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도 저희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발표했는데 그래서 해외 저널에 이제 표지까지 실렸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이제 경험인데요. 그 석 달 뒤에 미국 벤처 기업에 바로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용화까지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근데요, 그게 이제 그러면 좋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2017년 10월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높은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동물 실험까지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까지. 예. 그러면 이제 계속 해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체를 한 임상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은 앞으로 5년 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년도 상당히 깁니다만은 의료기 개발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줄기세포 로봇도 가져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물 속에 들어있네요. 예, 이게 시금수인데요. 이 좀 잘 안 보이실 아니, 겁니다만. 보여요. 뭐가 예, 막 이렇게 떠다니네요. 조금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알갱이 크기가 3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3mm인데요. 이걸 현미를 보면 속에 무수한 작은 구멍들인데요. 예. 이 속에 줄기세포가 한 5천 개 정도가 안착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왜 이런 알갱이를 만드느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무릎 연골 재생을 위해서 예. 무릎에다가 주사기로 줄기세포 투여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런 로봇까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무릎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 옛날에는 무릎을 절개해서 인공 관절 이식을 했잖아요. 근데 인공관절 지금은 수술 때 뭐 한꺼번에 네. 다 드러내고 막 네, 그래요. 근데 예. 지금은 다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줄기세포도 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줄기세포도 무릎 그 관절을 절개고 그 뼈에다가 주사를 주면은 그게 이제 연골세포로 분화되거든요. 연골 조직을 재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예. 좋은데요.